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점을 생각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돈이 더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금융지식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금융지식이 부족하면 경제적으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지나치게 됩니다. 여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없애고 둘 다 재정적으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들에게는 매달 3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이 두 명에게 30억짜리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입하라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한 명은 1억의 종잣돈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선 계산할 것이고 1억 이후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대출이 포함된 자금 내에서 부동산을 매입 후 매입한 부동산을 현금 흐름 창출이 가능하도록 전 월세를 놓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동산 가격이 올라 차익 실현 후 좀 더 높은 매물을 다시 물색합니다. 전세가 낀 매물 및 급매 등을 주시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반복하여 한 단계씩 스텝업을 하며 최종적으로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미션을 완료합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속으로 계산을 해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쓰고 남은 돈 200만 원을 모조리 저축한다고 했을 때 1년에 모을 수 있는 금액은 2,400만 원입니다. 10년을 곱해보니 2억 4천만 원이고 이대로라면 100년을 모아도 24억밖에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애시당초 말도 안 되는 세상에 태어났다고 한탄하며 강남 아파트는 금수저나 사업이 대박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을 꼬박 모아도 강남은커녕 서울에 집 한 채 살 돈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냥 플렉스하며 멋진 차를 구매하며 현생을 즐기자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시켜버린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지식이 전혀 없을 때의 결과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물가 상승은 알아채기 어려운 세금입니다. 정부가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채권 발행, 세금, 화폐 발행 등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건전한 방법이 바로 세금을 증액하는 겁니다. 슬프게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금융지식이 없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증세의 증자만 꺼내도 대단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표를 의식한 국회는 절대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부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마구마구 찍어내어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고 차기 정권으로 폭탄을 넘깁니다. 명목상 똑같은 1억의 채무라도 20년 전의 1억과 현재 1억은 그 가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그에 대한 실질 부채가 감소하기 때문에 정부는 아무 부담 없이 이런 식으로 세금을 뒤에서 조용히 걷어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00원을 주고 먹은 순대국밥 중 5,000원은 정부가 조용히 걷는 일종의 세금인 거죠. 이 방식은 일반인은 전혀 모르기에 정부의 표가 떨어져 나갈 일도 없고 이들은 가게주인 또는 제조사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가난한 자는 정부가 복지 정책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개선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뽑은 정당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항상 기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절대 믿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는 결국 금융 부분에서 미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한 가지 교훈은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이 결함이 있다는 것이며 전 세계 수많은 부자들은 실행 가능한 대안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암호화폐는 아직까지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자체를 부정하여 경제적으로 뒤처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부자는 현금을 절대 믿지 않지만 가난한 자는 현금을 신뢰합니다. 저소득 계층의 지갑은 현금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수록 상당한 피해를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동산도 금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곤 오직 통장 속의 현금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바로 이 통장 속에 있는 현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10,000원으로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의 10,000원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계속 내려갈 것이며 이와 반대로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이에 맞춰서 올라가는 건 금이나 부동산이 되겠죠.
따라서 부자는 현금을 절대 믿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부동산, 금과 같은 자산을 끊임없이 사들입니다. 가난한 과거를 딛고 세계적인 기업 알리바바를 이끈 수장 마윈의 명언을 보며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